이제 좀 뭐냐면 학과들의 컨셉에 맞게끔의 대학들의 순위는 좀 봤어요. 그럼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같은 학교 내에서 그거에 대한 순위를 보자 이거예요. 탑 5 안에 있는 순위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실까요? 자, 서연고 순으로 일단 가려고요. 그래서 해서 보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1위 경제, 2위 의예과. 자, 너무나도 일반적이네요. 연대 1위 경영, 2위 의예과. 고대 1위 경제, 2위 의예과. 메이저 기조의 대학교를 서연고, 서성 이렇게 가는 것처럼 과들도 좀 일반적인 과 있잖아요. 의예 나오고 경영 나오고 그다음에 컴공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죠. 화학, 케미스트리 이런 것들 나오고 이런 것들이 메이저 대학일수록 조금 일반적이기는 해요. 자, 이 순위를 보면서 활용할 수 있는 면들은 딱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피에라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나는 학교의 어떤 간판이 중요해. 솔직히 학교의 이런 좀 속된 표현이라서 죄송합니다. 학교의 네임밸류가 중요해. 그래서 무조건 상위권에 있는 대학교를 어디든 갈 거야. 아직까지 모르겠어. 진로 적성 가서 하지 뭐 1학년 때부터 뭐 계속 가면서 하지 뭐.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은 조금 뭐예요? 유명한 과들은 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유명한 과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대충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딱 보다 보니까 서울대를 쓰는데 물론 12특이 주로일 거고 내신 좋은 3특 학생들 서울대 최근에 제가 작년에도 합격 사례를 말씀을 드렸죠. 어찌됐든 서울대를 상향 지원으로 되든 안 되든 써볼 거야. 나 내신 좋으니까. 그래서 해봤는데 소비자 아동학이라는 이름이 보여요. 그래서 나는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지 이쪽에 뭐 잘 모르겠어. 근데 어찌됐든 제일 낫지 않을까 해서 소비자 아동학을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생각보다 굉장히 상위권 계열에 있었는데 모르고 쓴 낭패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꼭 나쁘다고만은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상중하 1승 1무 1패의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피해야 될 건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대 같은 의예과에서 간호도 낮은 편이 아니에요. 연대 같은 경우에 이러한 이름들을 보면 어때요? 의료 환경 있을까? 그런 생각이 번뜩 들지는 않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4위권에 들고 있다라는 건,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나오는 계열은 뭐다? 추상적인 배치표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19년도 12월에 수능을 본 입시 결과, 입결을 대학들이 대교협에다 발표를 한 거를 모아놓은 실제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연대 같은 경우에는 또 보면은 치의의 컴과, 전기, 전자, 화공, 생명 과에서도 메이저 기조들을 대부분 따라가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경제, 경영, 고대 같은 경우에도 통계, 행정, 식품자원 이런 것들은 조금 그러한 학생이라면,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과보다는 학교다 생각하면 이런 것들도 역시나 좀 낫다라고 생각돼 가지고 썼다가 좀 낭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라는 거고, 기본적인 기조를 좀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상위권 대학교에서는 크게 변동은 없다라는 맥락이네요. 자, 다음 딱 보니까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예요. 자, 이런 것들 계속 왜 얘기를 하냐면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류로 변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특례상에서의 정보가. 따라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취합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서강대는 경영, 경제, 그리고 서강대의 특징 뭐였어요? 특례에서 항상 두 자릿수를 경쟁률들을 계속 전년도와 보이고 있다. 그 전년도도 그렇고. 그래서 보니까 쭉 보다 보니까 경영이 서강대에서는 탑이구나. 문과에서 경영 1등, 이과에서는 전자공학 1등이었다. 19년도 12월에 본 수능에서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영 1등이었구나. 성균관대에서 의예과가 이과에서는 1등이었고, 그래서 보니까 뒤쪽에 경영이 있죠. 최소한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글로벌 경영이 계속 영원히 경영보다 센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던 한 번의 결과에서는 성균관대는 글경이 더 세구나, 경영보다. 한 번의 결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쓰는 아이들, 21년도 전형 쓰는 아이들은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피하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피하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영미문화, 유럽문화, 서강대에서 생각보다 문과에서 이런 과들이 상위권의 자리를 잡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성균관대, 서강대에서는 뭐 이렇게 이과들 이렇게 조금 그냥 메이저 기조인 것 같아요. 캠바이오 피직스 이런 쪽으로 전자 뭐 들어가고 이런 거, 컴공 들어가고 이런 거. 여기서는 컴공은 없네요.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자, 성균관대에서 보면은 쭉 이렇게 글로벌 경제, 사회학, 글로벌 리더, 글로벌이 붙어 있는 것들이 좀 세구나, 성균관대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과에서는
의예, 반도체 시스템 공학, 이따 잠깐 다룰게요. 반도체 시스템 공학,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 소프트웨어 공학 계열, 이렇게 해서가 순위였습니다. 이 특징들 한번 체크. 자, 한양대 이제 좀 볼까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1위였어요. 야, 고대 한 명이어서 한양대 이제 좀 써볼까 했더니 이것도 1위네. 이런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보를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 관광, 파이낸스, 경영, 정책. 아, 그냥 경영이 아니라 파이낸스 경영이구나. 체크하시고, 의예. 자, 한양대는 원래 전부터도 공대 쪽이 유명했어요. 보통 이제 FM의 옛날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전통 있는 과들의 이름들도 유명한 곳들이 있지만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보더라도 미래자동차, 융합, 에너지, 화학.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좀 어떤 응용한 그런 과들의 이름들이잖아요. 이것들이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다. 이거를 알고 계실 거. 그 다음에 이화여대입니다. 아, 이대는 인문을 통합으로 했고 자연을 통합으로 한 어떤 그런 그룹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계열, 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과라기보다는 학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좀 문이과를 이렇게 뭐 경영이나 컴공이나 이런 식으로 나눈다기보다는 이렇게 뭉탱이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가르치면서 이제 점차 선택하는 형태라서 그럴까? 그렇게 이런 식으로 나누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가는 게 다 순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의예에서 좀 특이한 거는 이대도 그 병원이 있어요. 이대병원이 있죠. 목동에도 있고 마곡동에 그 이대 의료원도 있죠. 거기에서 문과에서 인문을 뽑고 의예 자연에서 또 뽑아요. 그리고 이쪽이 제일 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교육, 교육, 계열별 통합 인문, 계열별 통합 인문 있죠.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과학이나 뭐 경영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계열에서 국어교육, 교육학, 특수교육. 아, 이대는 교육 쪽이 좀 세구나 원래. 그렇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대학교들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입니다. 중대 같은 경우에는 1위 경제경영, 2위 의학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후에 과들 이렇게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한의대 인문에서 뽑는다라는 얘기예요. 디지털, 한의의 자연보다 한의의 인문이 조금 더 결과상으로, 입결상으로는 좀 더 위쪽의 상위권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겠죠. 어쨌든 문이과를 다 뽑는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스포츠, 의학, 사학과, 산업 디자인 이렇게 있고요. 의예, 치의예,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름을 들어봤을 때도 느낌을 기억하기 쉬운 게 뭐냐면 디지털, 여기 빼고 산업 디자인, 스포츠 의학 뭐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뭔가 인문은 최신 매체와 관련돼 있는 그런 이름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에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더 확실해요. 의예, 치의예, 한의예, 약과학, 화학. 허준. 네, 그런 이미지 생각해 주세요. 한국외대, 인문, LT 영어, LT 학부, 정치외교, 경영, 한국어 교육. 자, LT 영어 그냥 영어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LD 학부 뭐 랭귀지 관련돼 있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세요. 자연, 바이오, 메디컬, 산업, 경영공학, 화학, 생명공학인데 외대 아까 전에 그 말씀드리면서 예시했던 거 그냥 뭐였어요? 한국외대 자연계열도 국어 플러스 영어 지필을 본다. 특징. 수학 공부하고 있으면 큰일 난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시립대, 건대, 동국대입니다.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자유전공, 도시행정, 세무, 통계인데 이거는 사실 시립대는 이 배치표, 그러니까 입결을 만약에 본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 점수 갭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난다고 볼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또 언제나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본래 시립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이 두 개의 과가 굉장히 센 걸로 유명하니까 얼마든지 여기에 대해서 1, 2, 3, 4, 5는 솔직히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아무튼 다 뭉탱이로 세다. 시립대는 융합전공 여기와 나머지의 것들이 갭이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립대는 어쨌든 뭐 물론 지필시험을 보는 데이기는 한데 지필시험 보는 학생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했을 때 과를 어떤 걸 선정을 할 때 이걸 선정을 하면 이과를 쓸 때는 융합전공학이 여기서 보면 또 막 이렇게 막 나노 바이오 막 이러면서 막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얘와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세고 얘 이후의 것들은 좀 떨어져 있다, 갭이 텀이 있다 라는 걸 생각을 해 주시고요. 건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좀 뽑는다 싶어 가지고 보면은 맨날 1위네요. 한양대도 그렇고. 자, 문화 콘텐츠, 국어 국문, 철학, 응용 통계 이런 순이고요. 자연계에서는 수의예. 자, 세 군데밖에 없죠. 서울대,
건대, 제주대 이렇게 해서 수의학과, 또 아무래도 또 인서울에서 또 핫할 수밖에 없는, 서울대는 좀 부담될 수 있는 학생들, 조건 안 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경쟁률은 탑을 달리고 있고요. 수학교육, 스마트 ICT, 융합공학, 그다음 미래에너지공학, 의생명공학. 자,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여기서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좀 찾아보시기를 바래요. 경쟁률 만만치 않습니다. 동국대 부동의 1위죠. 전통의 부동의 1위 경찰 행정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뭐 동국대는 지피를 보는 학교이기는 하지만 점차 이제 뭐 여러 가지 맥락이 있을 거잖아요. 동국대 경영 같은 경우는 아까 학종으로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두드림 그거 보라고 한번 유의미한 전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경제학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에서는 생물공학이 1등이었고요. 컴공, 정보통신, 수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수학과 수학교육과 수학은 조금 이거는 차이가 있어요. 이거 역시 무슨 공부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그냥 단순히 이야기냐 아니면 그러니까 약간 사범의 느낌의 그거냐, 그 차이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나 너무 일반적이다, 좀 새롭게 혹시 개설되어 있는 과들은 없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1학년도 신설학과입니다. 수능 최저 없고요.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면 여기 있는 것들만 할 수 있어요. 예, 여기 있는 것들만. 그쵸? 3특은 없어요. 3특 없고 12특도 없는 가운데 중앙대만 이게 있어요. AI학과. 이게 12특이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쓸 수도 없는데 왜 보이고 있냐? 아니요. 학생부 종합으로는 쓸 수 있다니까요. 학종으로는 쓸 수가 있는데, 학종은 그러면은 뭐 어차피 SAT랑 뭐 이런 것들 못 내니까 우리한테 무의미한 전형이지 않냐? 아니요.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AT, 그러니까 국제형이랑 똑같아요. SAT, AP, IB 이런 거 다 낼 수가 있어요. 언제부터? 올해 12학년 학생들부터 쓸 수 있다라는 거니까. 자, 경쟁률 10.33대 1. 사실 작년에 처음 신설이다 보니까 이 앞에 19년의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20년도 전형의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퐁당퐁당까지는 모르겠으나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상향으로 쓴다면은 글쎄요. SAT나 뭐 IB 점수나 내신 점수가 좋다라면 써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얘네들이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이런 것 때문에. 연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는 삼성전자 채용 조건입니다. 고려대학교 반도체 공학과는 SK 하이닉스 채용 조건이에요. 뭐 별 큰 문제 없으면은 여기에서 들어가면 삼성전자 채용이 된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좀 좋은 조건이잖아요. 기업에서 특별히 신설을 의도적으로 한 과니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잠깐만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네, 고려대학교 신설학과인데 계열적 합평 해서 계열적 합평은 뭡니까? 수능 최저가 없고 그리고 해외고에서 졸업이면 다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정규 과정 해외 이수자라는 12특은 쓸 수 있다라는 거, 요 정도가 있다, 요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요. 신설학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10명 중에 10명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자, 어머님들께서 교내 활동 뭐 학교에서 있는 것들 하더라도 좀 부족한 감이 있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전공 연관성과 관련되어 있는 교회 활동들 뭘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나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설명을 하면서도 이거는 안 해야 되겠다, 이거는 해야 되겠다, 이게 너무 조금 일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인스턴트잖아요. 그때 하고 그 다음에 또 적합하지 않고 그게 개설이 실제로 안 되는 상황이면 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또 다른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그걸 모아놓아서 할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를 드립니다. 자, 국내 공모전 모음 사이트 싱유예요. 공모전을 한눈에 싱유. 자, 공모전들 같은 거 일일이 막 구글에서 웹서칭하기 힘드셨죠? 이것들을 통해서 연관성이 있는 것들을 좀 찾으세요. 국내에 있지만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은 짧아서 안 된다고 하면 여름방학 때 왔을 때 뭐 다른 공부들 하고 좀 남는 시간 동안에 이게 조금 접수를 해서 시간이 맞으면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의미가 있으니까. 국내 공모전 두 번째입니다. 싱굿.
자, 이렇게 해서 또 동일하게 또 이렇게 가는데, 아, 너무 국내만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한국 오기도 힘들어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9개를 있습니다. 9개가 있어요. 해외 모험 사이트 위티비, 해외 공모전은 위티비. 자, 3개를 말씀을 드렸지만 더 찾아보시다 보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학업 역량상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 SAT, 뭐 IB, GPA, 뭐 그 외에 어떤 그런 것들은 뭐예요? 1차 서류에서 3배수나 8배수 안에 그걸 합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뒤에서 안 본다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합격에 하스 합격했던 3년 특례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가 제가 작년에 소개를 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업 역량, 아니 학업 역량이라기보다는 SAT 점수 1420이었어요. 근데 이만큼 그 뒤쪽의 요소를 키우니까 전공 연관성, 가능성과 그 맞물려서 6개의 대학교 최근에 지금 12월 합스까지 다 합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학생이 되어야만 해요. 그러한 학생이 되어야만 하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내실을 풍부하게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학년 학생들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4개월 남았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7월 돼서 이제 원서 쓸 텐데, 자, 마지막까지 파이팅 해서 좋은 결과들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학부모님들 감사합니다.